형사인 프랭크 웨버와 동네 잡화점의 딸 앨리스 화이트는 오래된 연인입니다. 프랭크는 퇴근 후에 앨리스와 함께 카페를 가게 되는데 사소한 시비로 다투게 됩니다. 변덕스런 앨리스에 화가 난 프랭크는 혼자서 카페를 나가버립니다. 사실 앨리스는 카페에서 프랭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낯선 남자와 눈빛 교환을 나눈 상황이었고, 그 남자와의 만남을 위하여 프랭크에게 심술을 부렸던 것입니다. 카페를 박차고 나왔던 프랭크는 마음에 걸렸는지 다시 카페 쪽으로 들어가려다가 다른 남자와 함께 나오는 앨리스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낯선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앨리스는 남자의 집 앞에서 헤어지려 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화가라고 소개하며 앨리스에게 그림 모델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집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합니다. 잠시 고민하던 앨리스는 남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러 작품들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남자는 피아노를 치며 앨리스의 환심을 사려 하고 망설이던 앨리스는 짧은 드레스를 갈아입으며 모델을 자청합니다. 포즈를 잡아주는 척하던 남자는 기습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앨리스를 겁탈하기에 이르죠. 앨리스는 손을 뻗고 빵을 자르던 칼을 집어서 남자를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배회하다가 간신히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건을 맡게 된 프랭크는 남자의 집에서 앨리스의 장갑을 발견하게 되고 죽은 남자가 어제 앨리스와 함께 나갔던 남자임을 알아봅니다. 프랭크는 앨리스를 의심하지만 장갑을 숨기며 상관들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앨리스를 찾아가서 그녀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때 앨리스가 화가의 아파트에 들어간 것을 본 협박범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아파트 앞에서 화가에게 말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협박범은 잡화점에 직접 찾아와 프랭크와 앨리스를 협박하려 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경찰서에 방문한 화가의 집주인 여자가 살인사건 전에 협박범이 수상한 메모를 건넸음을 밝힙니다. 경찰은 조사 끝에 그가 전과자였음을 알게 되고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상황은 반전되어 협박범에 대한 추적이 벌어지고 도망치던 협박범이 경찰들에게 자신의 무고를 밝히려다가 대형박물관의 돔 사이로 떨어져 죽습니다. 죄책감으로 양심의 가책을 겪은 앨리스는 자수하려고 경찰서를 찾지만 이미 협박범이 범인으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프랭크는 그녀의 자수를 만류하고 동료 경찰은 이런저런 농담을 하며 앨리스를 즐겁게 합니다. 1929년에 제작된 협박이란 작품은 히치콕 최초의 유성영화입니다. 아울러 영국 최초의 유성영화이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무성영화로 기획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촬영 후 제작자들의 요청으로 필요한 몇 장면을 재촬영하면서 유성영화로 전환되었습니다. 영화 오프닝과 일부 추격 장면들은 이미 촬영되었던 분량인 것인지 무성영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 흔한 표현 방식일지 몰라도 당시의 기준으로 감안했을 때 히치콕의 뛰어난 연출력을 가늠할 수 있는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최초의 진짜 히치콕 영화였다고 고백했던 하수긴에 이어 협박은 최초의 유성영화답게 이후 히치콕 영화의 기초가 될 만한 여러 연출 포인트와 아이디어가 깔려있는 영화입니다. 화가인 남자는 앨리스를 강제로 범하려 하고 앨리스는 강하게 저항합니다. 남자는 앨리스를 침실로 끌고 들어가는데 앨리스는 침실 옆에 칼을 집어서 남자를 살인합니다. 이 장면에서 히치콕은 침실 밖에서 소리와 그림자 그리고 두 사람의 팔만으로 격정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히치콕은 앨리스의 우발적인 살인의 결과로 침실의 커튼 사이로 축 늘어진 화가의 팔을 보여줍니다. 살인 이후 넋이 나간 듯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앨리스의 발걸음에서 히치콕은 유사한 팔목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앨리스는 길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의 팔목을 보며 당황합니다. 그리고 골목에 쓰러져 자고 있는 노숙인을 보게 되는데 그의 축 늘어진 팔이 마치 살해당한 화가의 팔을 연상케 합니다. 앨리스가 갑작스레 비명을 지르고 비명 소리는 이어져서 집주인이 화가의 시체를 발견하는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새벽에 집에 도착해서 일부러 자는 척하며 침대에 누운 앨리스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의 핀잔에 일어납니다. 어머니는 앨리스를 깨우며 천장에 매달린 세 장의 가림천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괴로운 심정에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화장을 해보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앨리스의 모습 위로 지저귀는 새 울음소리가 한동안 지속됩니다. 이 장면은 매우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히치콕이 겉으로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을 깨뜨리는 혼란과 무질서를 표현하기 위해 이후 여러 작품에서 객관적 상관물로 이용했던 새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유성 영화에서 시끄럽게 지저귀는 새 소리로 주인공 앨리스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아침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도 사운드를 비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수다쟁이 여자가 아침부터 앨리스의 가게에 찾아와서 쉴 새 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프란 단어를 쉴 새 없이 내뱉습니다. 나이프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앨리스는 더욱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아침 식사를 위하여 앉은 식탁에서 자신이 살인할 때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빵칼을 발견합니다. 그 와중에도 여자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댑니다. 여자가 말을 계속할 때 히치콕은 카메라를 앨리스의 얼굴 쪽에 고정시키고 동시에 사운드 트랙상의 여자 목소리를 왜곡시키면서 유독 나이프란 단어만 반복해서 또렷하게 강조합니다. 앨리스는 압박감을 견디다 못해 빵을 자르려던 칼을 내던지고 맙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은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가해자는 시퀀스마다 바뀌며 가해자는 희생자가 되고 희생자는 가해자가 됩니다. 같은 시퀀스에서 인물들의 도덕적 위치가 변화되기도 하는데요. 협박범과 형사 프랭크와의 위치를 보여주는 시퀀스가 대표적입니다. 협박범이 프랭크와 앨리스에게 접근하여 은근한 협박을 가합니다. 그때 프랭크는 프레임 오른편에, 협박범은 프레임 왼편에 있습니다. 프랭크는 자신의 애인을 구하기 위해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던 중 본부에 연락을 통하여 협박범이 용의자로 올라선 사실을 전해 듣게 되고 의기양양해집니다. 이후로 형사는 프레임의 왼편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등장인물들의 위치는 그들의 심리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솜씨야말로 순전히 히치콕다운 것입니다. 히치콕이 그림자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창출하는 장면도 탁월합니다. 앨리스가 화가의 집에서 강제로 키스를 당하고는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으려 합니다. 이에 화가가 앨리스의 옷을 숨기려고 접근하는데 그의 얼굴에 묘한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철제 장식물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겹치는데 그 모양이 마치 사납게 보이는 콧수염을 연상시킵니다. 히치콕은 이 장면을 두고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무성영화에 대한 자신만의 작별 인사라고 언급했습니다. 무성영화에서 대개의 악당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를 화가에게 적용했다는 것이죠. 히치콕다운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그림자를 활용한 연출 기법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사용됩니다. 협박범이 추적을 당하고 고민하던 앨리스는 자수에 대한 결심을 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서는데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이 그림자는 마치 목을 감은 밧줄처럼 보이는데 앨리스가 교수형을 당하는 느낌을 줍니다. 영화는 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 도덕적 처벌은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히치콕은 상대를 응시하며 조소하는 광대의 그림을 활용하여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 앨리스가 화가의 방에 들어서서 광대의 그림을 보게 될 때는 즐거워합니다. 이후 살인이 일어나고 공포감에 사로잡힌 앨리스는 광대의 그림을 혐오하며 그림을 찢어버립니다. 도주 중에 죽어버린 협박범이 살인자로 결론나게 되고 앨리스와 프랭크 그리고 그의 상관이 경찰서에서 만나 서로 농담을 하며 크게 웃습니다. 그러다 증거자료로 사용된 광대 그림을 보게 되는 앨리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광대 그림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치콕은 주인공의 죄의식을 가중시키는 도구로서 광대 그림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